이렇게 네. 이제 파기환송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제일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언론들은 이재명 유죄라는 대법원 대선 전 확정 판결도 나올 수 있나? 약간 그 대선 전에 뭔가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네. 약간 그런 그 의구심을 좀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본문에 보면은 또 어렵다고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네. 예,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한 달 내로는 못 끝낸다는 겁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 만약 내리면 이재명 후보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내로 끝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빨리 해도 세상 어느 재판도 한 달 내로 재상고심 전 단계까지도 못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오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죠. 어떻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파기환송 판결은 대검에다가 송부를 하게 돼 있군요. 1차로. 대검이 그 검찰에서 네. 저기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고를 했던 당사자인 대검의 파기환송 판결문을 송부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네. 대검에다 보낸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검이 이거를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바로 보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은 지금 하는 짓을 봤을 때는 바로 하루 만에 가능해요. 대법원도 그렇고 대검도 그렇고 신속하게 할 거예요, 저건. 실시간으로 동시에 네.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부에 담당 재판부를 특별 배당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저게 추첨을 해야 되는데 네. 저 특별 배당을 해서 저것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친윤 판사에게 맡길 수도 있다는 지금 거죠. 이미 뭐 오늘 대법원 공보처에서는 형사 7부에서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벌써 사실상. 배당했어요. 네. 거의 뭐 배당한 것이나 다름 없어요. 네. 종전 재판부가 형사 6부인데 형사 6부는 맡을 수 없고 형사 6부에 대체할 수 있는 재판부가 형사 7부다. 이렇게 벌써 해서 사실상 배당까지 끝낸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 아마 언론에 속보가 뜰 겁니다. 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고. 지금 이 세 단계는 거의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네. 있는 네, 내일 하루에 다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루 만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거. 네. 이거는 하루 만에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며칠 날 공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내일 다 가능합니다. 빠르면 내일 재판부가 정해지고 그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언제 진행하겠다. 이 첫 공판기일 지정을 내일 발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하면. 내일 발표할 수 있는데 다만 공판기일은 최소한 재판부에서 아무리 빨라도 7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는 둬야 된다.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판부가 내일 배당이 돼서 내일 아마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며칠 날 앞으로 가장 땡기면 7일이에요. 네, 7일 후에 첫 재판을 열겠다라고 해서 공판 기일이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첫 공판을 열겠다. 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일 네. 재판 날짜는 최소 일주일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근데 그래요. 날짜는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지정을 한다면은 이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대법원 전에 그 우리 대선 전에 뭔가를 하기 위한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가능성이 아무리 있는 거죠. 빨리 해도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7일 후에 열린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형사소송법상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판 기일 지정은 이제 그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죠.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이 딱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게 이제 7일 정도는 걸린다는 건데, 근데 저 앞에 과정을 하루 이틀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할수 근데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근데 해서도 이제 안 정말 되는 미친 척하고 만약에 정말 저렇게 7일 안에 해버린다면 저건 정말 대법원이
두 번째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대선 개입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저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돼요. 얼마나 빨리 이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진행할 건지 아마 빠르면 어쨌든 제 예상으로는 내일 재판부 담당 재판부가 지정이 돼서 일주일 후로 첫 재판 기일을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이 되는 거죠. 네, 공판 기일이 지정이 되면 이제 며칠 날 공판 기일이 지정이 됐으니 그때 법정에 출소하시오라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이제 송달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때 사실 만약에 이제 그 소환장이 좀 늦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되면 재판은 사실은 또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첫 재판을 열 때니까 그때 소환을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환장이 일주일 후에 네. 만약에 전달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 나 이거 지금 받고 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기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재판을 일주일 연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최소한 소환장을 받은 이후에 5일 정도는 네. 말미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모든 걸 다 최소화해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장이 송달됐다. 이걸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판기일에 이 지정된 공판기일에 이건 좀 빠졌네요. 첫 공판기일에 네. 변론을 종결한다. 저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네. 지금의 여기 사법 이제 상태를 첫 공판기일 이제 지정이 되고 네. 첫 공판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로 첫 내일이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네. 금요일이 되겠네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첫 공판을 열겠다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통보하고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공판을 열어서 변론 종결합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초스피드로 진행한다면. 지금 제일 빨리 갈 때 경우를 이제 가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판결 선고를 하겠죠. 네. 변론이 종결되면 네. 선고를 하는 것이 또 역시 일주일 정도가 필요하고 그렇죠. 바로 할 수가 없군요. 그 그렇죠. 다음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판결 선고까지는 최소 2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여기 공판기일 지정이 일주일. 네. 아무리 빨리 1회 공판기일을 열더라도 7일 후 열어야 되고 그 공판기일 날 첫 공판기일 날 변론을 종결하더라도 최소한 판결 선고까지는 7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14일이 지나기 때문에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는 네.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만약에 이제 판결이 선고돼서 유죄가 났다. 나겠죠. 그러면은 일주일 이내에 피고인은 상고를 할 수 하겠군요.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7일. 법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7일을 또 보낼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대표가 뭐 바로 다음 날 상고할 수도 있고 이틀 지나서 상고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서 빨리 상고할 이유가 없죠. 일주일 끌면 되죠. 7일 후에 상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777 하면 21일이 지나거든요. 21일이 지납니다. 그럼 열흘 남네요, 대선. 네. 대선 열흘 남는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여 소부에 배당을 하고 네, 4명의 재판부로 대법관 구성된 소부에 배당을 하는 거죠. 네. 피고인 상고. 이것도 그냥 신속하게 바로 피고인의 상고장을 접수하자마자 바로 했을 경우에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네. 그리고 피고인의 소송 기록 접수를 통지하는. 네, 이것도 네. 바로 당일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소송 기록 접수된 사실을 이재명 대표한테 통지까지 다 했어. 냈어. 이것도 다 그냥 하루에 다 이루어졌다고 쳐. 네. 다 쳐요. 네, 네. 이런 건. 그리고 피고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20일을 끌 수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소송 기록을 접수받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여기서 20일을 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러면 대선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저 소송 기록을 이제 보냈을 때 저걸 바로 당일날 안 받아도 돼요.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당일날 저게 소송 기록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20일 안에 상고 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20일 꽉 채워가지고 상고 유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네.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선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빨리 해도 대선 전에 서울 고등법원 판결은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은 심리조차 착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로 끝납니다. 그리고 저 중간중간에
소환장을 전달하는 절차라든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을 걸리고 지금 우리는 최소 기간으로 했는데 저게 상식적인 과거 예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실은 이 대선 전에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 짓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제3고심 판결 확정은 고사하고 대법원 심리조차 착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예. 지금 속보를 보니까 최상목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4분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최상목 그 탄핵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해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부에서 이제 판결 내릴 때까지 또 한 사흘 정도 걸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 상고 유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 바로 심리에 그때부터 착수를 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또 최소한 3일 정도는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벌써 뭐 대선 다 끝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고 이유서를 소송 기록을 접수받고 상고 이유서를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심리는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상태로 이제 대선이 끝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헌법 84조를 놓고 이제 그 해석을 놓고 이제 좀 다툼이 생기는 거죠. 네.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이 됐지만 추가로 기소는 못하더라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이 붙을 수 있습니다.